오늘은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블로그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상위 노출해서 내 물건을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소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대형 키워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게요. 소형 키워드는 한마디로 조회수가 적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소형 키워드라 그래요. 그래서 1000 미만인 거. 그 다음에 중형 키워드는 조회수가 한 달에 몇 천인 거. 그 다음에 대형 키워드는 한 달에 조회수가 몇만인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소형 키워드로 처음에는 블로그를 키우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중형이나 대형 키워드로 해봤자 우리의 블로그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선 키워드 마스터에 가셔서 바이올린 한번 쳐볼게요. 그럼 바이올린을 치면 바이올린 자체는 뭐예요? 엄청난 대형 키워드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또 연습용 바이올린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총 조회수가 몇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형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도 문서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겠네요. 문서 비율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바이올린 음계에 대해서 이제 해볼게요. 그럼 음계는 굉장히 찾는 사람이 작잖아요. 한 달 총 조회수 해봐야 1000이 안 돼요. 690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서는 많이 발행되고 있네요. 그럼 이런 건 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키워드인데 문서 비율이 작은 거를 쓰게 되면 상에 노출되는 거예요. 소형, 중형, 대형 키워드를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가 키워드 마스터랑 블랙키랑 네이버 광고를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를 조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키워드 마스터랑 블랙키는 해봤잖아요. 그 네이버 광고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광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광고 시스템 가가지고 내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 저는 사업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광고 시스템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광고하면 여기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저 도구에 들어가면 여기 키워드 도구 있잖아요. 여기서 또 키워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쳐볼게요. 연관 검색어가 나오잖아요.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그리고 이제 광고에서 더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광고수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으로 누군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 평균 3건씩 누가 광고하고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를 사람들이 요걸로 또 얼마나 하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 검색 광고로 들어가면. 키워드로 우리가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은 키워드 마스터랑 거의 비슷해요. 사업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키워드 마스터나 블랙키 가셔서 그 키워드로 소형 키워드, 대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소형 키워드로 해서 그 키워드를 찾아내가지고 또 그렇게 블로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블로그로 상위 노출을 하는 방법으로 세부 키워드가 무슨 뜻이냐면 키워드를 더 좁게 간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바이올린 했을 때는 이걸 대형 키워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북 혁신도시 바이올린이잖아요. 완전히 세부로 들어간 거예요. 혁신도시라는 게 들어가니까 이제 작은 걸로 확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찾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한번 쳐볼게요. 여기 보면은 한 달에 20명이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20명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20명이면 너무 작은데? 그쵸? 근데 이 세부 키워드는 어떤 게 있냐면 세부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은 이제 살려고 맘먹은 사람이에요.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달에 20명씩 문의를 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전화로. 그러니까는 작은 게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체험단, 기자단을 쓰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세부 키워드를 써서 나를 이렇게 노출시킬 수도 있고, 체험단이나 기자단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물건을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체험 후기 같은 걸로 해서 또 나를 노출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리뷰 노트가 있어요. 리뷰 노트. 이것도 한번 또 쳐볼게요. 여기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고 내 물건을 이렇게 올려요.
체험단 모집한다고. 그러면 이 체험단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3명을 받는다 했는데 894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내가 그 블로그들 중에서 고르는 거죠. 이 중에서 내가 고르는데 이 고르는 기준을 제가 저번 날에 불덱스라고 블로그 지수 알아보는 사이트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트에 가셔 가지고 그 블로그 지수 있잖아요. 블로그 지수를 다 알아보고 좀 블로그 지수를 높은 사람을 내가 선정하면 내가 상위에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여기도 기자단이 있어요. 체험단도 있고 기자단도 있고 여기 보면은 그리고 체험하는 입장에서는 전국의 도별로 시별로 또 고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신청자 중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자단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추천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체험단이 와서 체험하고 블로그를 쓰잖아요. 근데 내가 블로그를 쓸 줄 알면 내가 내 상품을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내 상품에 대해서 내가 후기처럼 쓰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들. 그래가지고 사진이랑 주면서 차라리 기자단 그분한테 그냥 이거 이대로 써주세요 하고 그냥 원고를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블로그를 쓸 줄 알면. 그럼 내가 노출하고 싶은 내가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노출하고 싶은 제목 주고 그다음 내용 다 써서 주고 이미지까지 주면서 그렇게 써달라고 하면 되니까. 왜냐면 기자단은 10,000원에서 30,000원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완전 최저가 블로그는 뭐 한 100,000원 이상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 노트나 아니면 카톡 있잖아요. 카톡에 가시면 카톡에서 또 돋보기 눌러가지고 쳐요. 기자단 이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셔가지고 또 기자단 해달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자단이나 체험단 할 사람은 사실 널렸어요. 왜냐면 블로그 하시는 주부들이 다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블로그 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그 사람 블로그 지수가 높다. 그러면 1대1로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댓글로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인데 내가 원고 줄 테니까는 올려줄 수 있겠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되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보는 거. 근데 블로그는 지금 이슈니까는 블로그는 지금 발행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나의 키워드를 녹여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블로그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출을 하는 방법인데 이런 거 올리면서 방문자 수만 많게 해가지고 자기 블로그 방문자 수 많다고 이걸 어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랑 블로그 지수랑은 또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들한테 내 블로그 후기를 맡겨야지 상위에 오를 거니까 하루 방문자 수를 보지 말고 블로그 지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블로그 상위 노출 방법이 또 내 주수가 높으면 사실 상위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꾸준하게 블로그를 자꾸 발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 블로그 지수가 높으면 상위에 노출이 되니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부 키워드랑 그 다음에 체험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키워드를 또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그냥 우리가 만약에 도남동 맛집 그러면 굉장히 대형 키워드잖아요. 근데 도남동 지하철 1번 출구 맛집 이런 식으로 해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세부적인 거잖아요. 왜냐면 도남동에서도 지하철 1번 출구를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1번 출구에서도 또 맛집을 찾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또 이거는 있어요. 세부 키워드를 찾는 사람은 도남동의 1번 출구에 맛집을 찾는 사람은 도남동 1번 출구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 뭐 커피숍이라든지 맛집 이런 어떤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이 진짜로 거길 가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세부 키워드는.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노출하는 키워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판매하는 그 상품에 따라서 키워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나를 어떻게 노출하고 내 블로그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플레이스부터 해가지고 제 학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치는 사람은 이 학원을 가려고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가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20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0 명이면 사실은 좋은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광고했을 땐 그것도 힘도 되게 많이 들잖아요. 맨날 붙이러 다니고 그다음에 뭐 플랜카드 붙이고 맨날 그러는 거.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블로그 이렇게 세팅하는 거 돈 한 푼도 안 들었잖아요. 그죠? 돈 한 푼도 안 들고. 그리고 이렇게 이걸로 찾아오는 사람, 자, 네이버로 검색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내 물건을 사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잖아요. 20 명이 나한테 만약 상담을 한다고 해 봐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50%만 학원에 등록을 시켜도 10 명만 등록시켜도 전단지 붙이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블로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뭐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글 쓰는 것도 어렵죠. 그리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저품질이 무엇인지도 공부해야 되고.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걸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한번 세팅하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키워드를 반복하는 이유가 전부 다 내 키워드로 내 블로그가 다 노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키워드가 다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이 뒤로 내가 쓴 것 중에 한 개만 노출돼요. 한 개만 노출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충북혁신도시 바이올린이라는 걸 쓰지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니까 다 써가지고 저품질이 되잖아요. 모든 키워드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하기 전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키워드를 세부 키워드로 쓰면 이거는 완전히 별로 검색량은 많지 않지만 이거는 완전히 내 물건을 사려고 완전히 구매 고객인 거죠. 구매 고객. 구매하려고 맘먹은 고객이기 때문에 이거는 팔릴 수 있는 거죠. 이 키워드 가지고 내 물건을 바로. 그리고 내가 판매를 하니까 이제 체험단이나 기자단도 내가 사용해 가지고 후기를 내 거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상품을 이제 고객의 입장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은 써본 사람 말을 더 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상품을 내가 홍보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네이버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네이버 알고리즘이 뭐냐면 블로그를 계속 이제 하다 보면 C랭크라는 말, 다이아 로직이라는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이버가 좋은 그 정보를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읽고 만족해야지 네이버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지수를 매기면서 블로그를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용도를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블로그를 추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그거다. C랭크는 뭐냐면 제목이랑 내용이 일관성 있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제목으로는 여드름 흉터 자국 없어지는 방법 이래 놓고는 거기다가 자기 물건만 열심히 광고해 놨어. 그런 거 싫잖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내용도 그 흉터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있어야지 광고하는 것만 있다. 그러면은 또 그걸 걸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도 키워드를 5번 반복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3번에서 5번 정도. 그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내용에도 이 키워드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 로버트가 이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버트가 데이터를 뽑은 거죠. 이게 봤더니 그 내용을 제대로 쓴 사람은 안에 키워드가 한 5개 반복되더라. 근데 제가 15개, 20개 많이 반복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용에서도. 근데 광고하는 사람들은 이 키워드를 또 많이 반복했더라. 그렇게 네이버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C랭크는 내용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써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품을 나중에 광고를 하더라도 뒤에 살짝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이아로직은 뭐냐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사용을 편하게 하는 게 네이버가 할 일이잖아요. 네이버는 또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냉장고라는 걸 쳐요. 냉장고. 그러면 네이버는 냉장고를 치는 사람은 냉장고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친다는 걸 데이터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품이 떠요. 상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쭉 키워드를 쳐보시면
어떤 거는 상품이 앞에 뜨고 어떤 거는 바로 블로그가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네이버도 자기 나름대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 사용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 베란다를 화단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먼저 떠요. 왜냐? 사람들은 남의 베란다 어떻게 꾸몄는지 이미지를 많이 찾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는 또 판단을 한 거야. 아, 아파트 베란다 화단을 치는 사람은 이미지를 많이 보더라. 그다음에 뭘 띄워줬냐면 블로그들을 이렇게 쭉 올려줬잖아요. 이런 알고리즘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쓰는 키워드에 따라서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그동안 많이 봤던 거 그런 걸 위주로 이렇게 물건을 먼저 보여준다든지 이미지를 먼저 보여준다든지 뭐 블로그를 먼저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게 네이버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이해하면서 블로그를 쓰면 내 상품을 어떻게 노출해야 될 것인지를 또 그 상품을 상단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실내 디자인 업자라면 아까 그런 아파트 베란다 화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노출할 수 있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그냥 좀 생각 없이 그냥 하니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있냐면 나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지 내 거에 내 상품을 팔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품을 어떻게 여기다가 이 블로그를 제대로 만들어서 내 고객이 와서 내 상품을 살까를 고민을 하면서 블로그를 만드셔야 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이라든지 객단가 상품이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건 사람들이 꼼꼼히 찾아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상세 페이지 하나로 자꾸 물건을 팔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하나로 물건 팔리지 않는다고. 여러분들도 그거 하나 보고 그냥 물건 사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이 비싸면 비쌀수록 찾아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구매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엔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나라는 사람 또는 우리 학원에서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 사진으로 많이 보여주고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들이 여기서 설득이 돼야지 나한테 온다고요. 그냥 그 판매 페이지 하나 보고 나한테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끔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고민하면서 블로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자꾸 정보를 주고 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를 계속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세팅 한 번만 잘 해놓으면은 그 다음엔 그렇게 많이 손이 안 가요. 그냥 그 다음엔 한 달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일주일에 하나 어쨌든은 이제 이 토요일 일요일 날 잡고 앉아가지고 이 예약 발행 같은 거 해놔요. 한 달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학원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번 이렇게 제 키워드 노출되고 이렇게 한번 딱 작성해 놓으면 이거 보고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만 힘들다. 그다음 한 게 뭐냐. 그다음 세팅해 놓은 게 또 윤간의 반찬단지겠죠? 제 꿈이니까. 저는 또 이거를 어떻게 세팅해 놨냐면 자 이게 상표. 저 상표 등록도 해 놨다 그랬잖아요. 여기선 제가 또 어떻게 돈 벌었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꾸몄어요. 이렇게. 그래서 윤간의 반찬단지 비법 보관소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정보를 원하니까 여기서 뭐 쉽게 요리하는 방법, 쉽게 고추장 만드는 방법 아니면은 뭐 대파 보관법 같은 거 그러니까는 뭐 꿀팁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요리로도 또 그 학원처럼 한번 그냥 써볼까. 근데 블로그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한번 그냥 해볼 수 있어요. 돈 안 들잖아요. 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어떻게 썼냐. 이것도 미리 캠퍼스에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진짜 뚝딱 만드는데 이거 10분도 안 걸렸어요. 왜냐면 거기 그 템플릿 다 있거든요. 템플릿에서 저는 여기 글씨만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만 바꾸고 그리고 전화번호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올려본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이거는 뭐냐면 제 학원 아이들을 데리고 요리 무료 수업 하니까는 참여하라 이래가지고 또 아이들 데리고 제가 요리 만든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올린 거죠. 되게 그럴싸하죠.
그러면서 이거 올리자마자 다음날 바로 학교에서 방과후 요리 수업 클래스 하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들어왔었다니까요. 요거 바로. 그러니까 올리자마자 바로. 진짜 다음날. 그리고 여기서 사람도 몇 명 들어왔었어요. 요리 배우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저는 블로그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좋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너무 좋은 이유. 제가 블로그를 미친 듯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블로그를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온라인에다가 가게를 차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게라고. 근데 공짜로 하잖아요. 내가 그냥 좀 공만 들이면 돼요.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는 다 실험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다 해봐요. 그냥 해봐요. 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돈 들어갔으면 못했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블로그 하면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로그를 하면서 제가 다른 거 하려고 보니까 도메인도 사야 돼. 그 서버 이용료를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서버 이거 공짜잖아요. 근데 그 워드프레스 하면서 보니까 서버를 사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아마존이 서버 장사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 그때 아마존 서버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해서 아마존 서버를 샀었거든요. 그 한 달에 내가 서버 사용량만큼 돈을 내요. 매달. 완전히 그 월세같이 전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걸 안 해? 내 가게를 여기서 공짜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바본데 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사용자예요. 그런데 네이버의 이 블로그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럼 우린 이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최대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